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사에 대한 공포가 또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공포 속에서 오히려 양자 컴퓨터 섹터들은 왜 대호재가 되는지, 12월 왜 놓치면 안 되는지에 대한 방송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오늘 양자 컴퓨터 전체적으로 다 낙폭을 키웠어요. 다만 이게 양자 컴퓨터뿐만 아니라 전체 시장 섹터들이 낙폭을 키웠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 뉴욕 증시, 어찌 보면 근데 뉴욕 증시 대비해서는 뭐 낙폭이 컸다, 양자 컴퓨터 섹터들이 컸다라고 생각은 할 수도 있어요. 다만 어쨌든 현재 같은 경우는 시장의 하락 속에 뭐다, 동반 하락이었다라는 거고, 그럼 이게 왜 양자 컴퓨터 섹터들이 앞으로 호재가 될 수 있느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엔캐리 우려에 따라 가지고 이미 비트코인은 이미 급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제 장중에 비트코인이 7%까지 급락했던가? 그래서 지금 이 비트코인 하락에 대한 리스크가 지금 사실상 증시도 뒤엎었다, 덮쳤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지금 이 엔캐리 우려라는 게 없던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이제 일본이 다시 한번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아마 올해 초였나, 그 당시에도 이제 엔캐리 청산 관련되는 리스크로서 증시가 대폭락했던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지금 다시 일본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게 뭐냐고 하면은, 우리가 이건 이미 예상을 해야 되는 수준인 게, 지금 일본과 미국의 지금 금리 차가 이제 그 환율을 보면 아시겠지만, 보통이 이제 그 110선이었어요, 110선. 그래서 110선이었는데, 지금 얼마까지 올라갔다? 155, 160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사실 단기적으로 22년부터 해가지고 다이렉트 엄청나게 급격하게 상승했고, 이게 지금 계속해서 뭐하고 있다?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지금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미국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가파르게 지금 코로나 이후에 가파르게 금리 인상을 때려버리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때려버리니까 당연하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금리 차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강세가 유지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뭐였다? 계속해서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서 일본이 지금 지속적인 엔저 현상이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긴 오랜 시간 동안 사실상 유지가 됐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일본 같은 경우가 이거를 해소하려고 하면은 첫 번째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든지, 그래서 지금 이제 금리 인하를 하고 있죠. 금리 인하를 하면서 조금씩 과거 최고점보다는 빠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24년도부터 해가지고 금리 인하 기대감 살아났던 그 구간을 보면 좋아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일본이 금리 인상하든지. 그래서 이 두 가지 격차가 좁혀져야 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일본이 원래 제로금리 시대였죠. 제로금리에서 지금 뭐하고 있다?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에서 지금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올려놨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추가적인 상방이 더 나오냐,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다시피 25년도에도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도 이 일본이 인상한다고 하면서 이슈가 많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당시에도 이제 NK 청산 뭐다 막 이슈가 계속해서 꾸준히 나왔던 거고, 이번에도 다시 인상을 한다고 하니까 NK 청산 이슈가 더 커지는 거죠. 사실 근데 지금은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인하도 하고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고, 이 사이의 격차가 좁혀지는 만큼 사실상 엔캐리 청사에 대한 공포도는 더 커져야 된다고 봐야 돼요. 근데 저는 이게 사실 지금 증시에는 이제 악재로 다가올 게 아니다라고 보는 게 뭐냐고 하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미 일본과 엔화와 미국이 달러 그래프 보면 아시겠지만, 이미 이게 그 차이가 너무 유지가 오랫동안 몇 년 동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금리를 올려가지고 이 격차를 줄여야 된다. 이거는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뭐가 반영되고 있냐고 하면요. 이게 이제 그 엔화를 이제 그 큰 손들이 얼마나 이제 선물입니다. 선물. 그래서 얼마나 많이 사고 파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그래프인데, 보다시피 이게
플러스 구간에 있다라는 건 뭐냐? 엔화가 강세일 거다를 베팅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구간에 있다는 건 엔화가 약세일 거다를 베팅한다는 거고. 25년 들어서 급격하게 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엔화 가치가 올라갈 거다에 베팅하는 게 더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이미 엔화 강세 베팅이 많아진 만큼 이미 청산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인데 누가 이 엔화를 가지고서 지금 트레이드를 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청산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지금 뭐 금리 그 인상을 통해서 정말로 나온다 하더라도, 물론 전부 청산되지는 않았겠죠. 일부 이미 25년 들어서는 엔화 강세를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산되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엔캐리 청산의 영향이 왜 오히려 지금 이제 그 양자 컴퓨터의 호재가 될 수 있느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건 너무 간단해요. 자, 이제 엔캐리 청산이 된다라는 거는 시장이 뭘 이야기한다? 엔화가 지금 이제는 강세가 되고 달러는 이제 뭐가 된다? 약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가 되냐? 자, 달러가 약세가 된다고 하면은 당연하게 이 금리에 대한 부분도 시장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지금 기존의 주식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올라가게 되느냐? 금리 자체가 높으면 당연히 어디로 들어갑니까? 은행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해서 안정적인 자산에 많이 투자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 금리, 달러 강세가 유지가 되는 시장에서는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금 자체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 자체가 높아진 상황에서는 은행과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커지죠. 그래서 안전자산에 선호되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보통 뭐에 투자한다? 실적이 뒷받쳐주는. 그러니까 미래 성장성 기업이 아니고 미래 수익이 기대되는 이런 성장주가 아닌 뭐다? 실적이 꾸준하게 뒷받침해주는 기업으로 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엔비디아였죠,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늘 이제 AI 관련되어 있는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안정적인 실적이 뒷받침해주니까 뭐 한다? 이 달러 강세가 유지가 됨에도 오히려 꾸준하게 안정적인 자산인 엔비디아로 투자가 몰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뭐가 된다? 이제 달러 약세가 되는 순간에는 이런 기술주들의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과거에도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뭡니까? AI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의 부담이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AI 고평가 논란 나오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엔캐리 청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러 약세로 돌아서게 된다라고 하면은 안정적인 실적을 내는 이런 기술주들은 당연히 하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골드만삭스라든지 모건셀리 같은 경우도 이제 25년 들어서 본격적인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고, 그러면 AI 밸류에이션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증시는 계속해서 하락할 거다. 오히려 10에서 20% 정도 증시는 하락 조정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했던 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 그럼에도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뭐다? 오히려 골드만삭스라든지, 골드만삭스도 양자 컴퓨터에 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근데 심지어 모건셀리 같은 경우는 뭐 하고 있다? 아이온큐 지분 7%를 확대하면서 양자에 투자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양자에 투자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오히려 AI 금리 인하 시기, 그 다음에 이제 엔캐리 청산과 함께 달러가 약세가 되는 순간은 뭐가 다가올 수밖에 없다? AI 밸류에이션의 종목들의 조정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 AI 기업들이. 그래서 초기에는 이게 엔캐리 청산이 들어오잖아요. 아마 전체적인 증시의 조정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해요. 왜? 자금이 한 번에 다 이탈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의 하락 조정은 불가피하다. 분명히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해요. 다만 이 엔캐리 청산 이후에 뭐가 나오기 시작합니까? 신규 새로운 유동성 자금이 유입이 되겠죠. 자금이. 여기서 이제 달러 약세에 따른 이런 새로운 자금이, 새로운 성격을 가진 포지션에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또다시 추가적인, 아까 얘기했죠. 달러 강세 금리가 높을 때는 뭐 한다? 은행이라든지 안전자산에 이 베팅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만큼 기대 수익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대 수익. 그러니까 성격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럼 신규 유동성, 금리 인하에 들어온 애들은 뭘 노립니다? 고수익을 노릴 수밖에 없어요. 고수익. 그럼 상대적으로 고수익이라는 건 안정적이지 않은 고수익의 종목들이 당연히 뭐가 됩니까? 성장주. 그러니까 실적은 없으면서 미래 기대 성장만 가지고서 올라가는 섹터들. 그런 섹터들의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다? 양자 컴퓨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골드만삭스라든지 모건셀리 같은 경우도 오히려 이 금리 인하 달러 약세가 다가올수록 AI 반도체 이런 섹터들은 뭐예요? 이미 과열됐어요. 과열됐고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게 평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조정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도 뭐 한다? 이 조정과 함께 증시 하락은 예상하지만 양자 컴퓨터에 대한 투자는 멈추지 않고 있다. 라는 게 뭐 때문이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제가 그냥 우기는 게 아니라 너무 간단한 주식시장 금리의 원리죠. 금리가 오르면은 미래 성장 잠재력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해서 이런 기업들이 당연히 줄어듭니다. 줄어들어요. 그래서 빠져요. 근데 금리가 내려가면 뭐 한다? 오히려 이런 금리가 낮아지면 기업들이 차입을 더 저렴하게 만들고 더 낮은 비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자하거나 주주에게 배당도 늘릴 수 있고 그 다음에 투자자 입장에서도 오히려 다른 이 기술주들 안정적인 수익보다는 공격적인 베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양자 컴퓨터 섹터들이 최우선의 호재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나 지금 이제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어제도 사실 뉴스가 나왔어요. 어떤 뉴스가 나오느냐. 첨단 치료제 개발을 뭐 하겠다. 가속화하기 위한 양자 생명공학을 협력해요. 양자에 대한 새로운 사용처, 모멘텀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모멘텀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다? 본격적인 금리 인하, 엔캐리 청산으로 인한 저금리 시대, 달러 약세로 접어드는 그 순간은 오히려 이런 기술주가 아니라 어디로 몰린다? 성장주. 양자 컴퓨터에게는 엄청난 호재가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언제부터 결정이 나느냐? 일단 일본의 금리 인하 시기는 12월 18일에서 19일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때 금리 인상이 다가온다고 하면은 시행된다고 하면은 본격적으로 뭐 한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제가 얼굴이 가리고 있네요. 이거 12월 지금 18일에서 19일입니다. 그래서 이때 뭐 한다? 금리 인상이 시작되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엔캐리 청산에 따른 물량이 나오기 시작할 거고 이때가 오히려 여러분들이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새로운 신규 유입 자금이 들어오면서 양자 컴퓨터를 연말 12월 완전 말로 가면서 또 끌어올리는 모멘텀이 되기에도 충분하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